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새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일반 회계로 편성하도록 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924억 원, 복권기금 251억 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673억 원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했냐고 따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 예산을 또다시 개발 특별회 전출을 통해 가지고 버스에다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의회의 부대 조건들이 틀린 건가요? 특별회계는 사회복지사업과 1차 산업진흥자금에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례를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쓰려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특별회계로 예산 올린 건 무슨 배짱입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분리해서 편성을 하지 말아라. 하나의 회계에 편성하라.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민간 위탁사업 예산 비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은 민간 위탁사업 예산이 7년 새 5천억 원 넘게 증가했다며 원희룡 도정의 공무원 증원에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위탁사업 관련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온 거하고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제주 지역 상수도 유수율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속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32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신청한 568억 원이 투입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은 제주시 화북일동 일대 부지의 21만여 제곱미터의 상업 중심의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3월에 착공해 2022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와 마늘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IT 기술로 채소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2달 전에 심은 배추밭입니다. 며칠 뒤면 수확해야 하지만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오락가락 널뛰기를 하다 보니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계약 재배를 안 해가지고 일반 자가 판매하기로 해서 했을 경우에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날씨에 따라 김장 채소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와 빛, 수분을 조절해 배추와 마늘이 어떻게 자라는지 실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실험 자료들은 지역별 기상 정보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됩니다. 채소를 심은 날짜와 장소만 입력하면 최근 날씨와 단기 예보, 평년 기후를 종합해 입수와 무게, 수량 등을 하루 단위로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상 자료만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올해는 작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급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온난화로 채소 재배에 적합한 시기와 지역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배추는 물론 양파와 무,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되면 농산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47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지난주 노지감귤 관측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생산 예상량은 4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만 톤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감귤 당도는 9.5브릭스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조금 낮았으나
산 함량은 0.86%로 적어 감귤 맛은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역 양식장 5군데 중에 4군데는 배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3단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설치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거의 없고 행정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식장 대부분이 쓰는 이 3단 거름망의 실험 결과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양식장에서 나오는 각종 찌꺼기를 거르기 위해 설치하는 3단 거름망. 배출구 중간에 3단계로 설치해 배출수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 뚫린 철제판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도내 양식장의 80%가 이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단 거름망에 대한 환경부의 설치 운영 기준.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은 거름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름망의 구멍 크기는 1차가 5mm, 2차와 3차는 3mm와 1m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거름망은 어떤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름망은 2개뿐이고 구멍의 크기는 차이가 없이 모두 6mm로 기준보다 6배가 큽니다. 거름망을 하게 되면 찌꺼기 같은 게 막힐 거예요. 막히게 되면 그냥 이 물이 수익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바로 찌꺼기 같은 게 막히게 양식장 거름망을 제작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양식장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기준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1mm 쓰면 이제 구멍 다 막혀버리는데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하수연들을 좀 하고 있죠. 하여튼 최소 해봐야 뭐 3mm 그 정도까지는 되겠죠. 설치와 운영 기준이 엄연히 문서로 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인데 행정에서 거름망 규격이나 구멍 크기는 아예 확인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 거름망 구경 이런 것도 혹시 측정을 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가서 있으면 한단 거름망이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거름망 아예 들러버리고 사용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하고. 더 큰 문제는 이 거름망의 제거 효과에 대해 한 번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취재진이 제주대학교 연구팀과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유물질을 물에 섞은 뒤 1mm 거름망으로 걸러봤습니다. 실험수를 붓자마자 순식간에 거름망을 통과해 빠져나오고 육안으로도 걸러지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게 측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제거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mm 망으로 했을 경우 거의 부유물질이 거의 다 100% 통과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해양으로 배출수를 통해서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 거름망은 배출수 시설 기준 강화에 양식업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환경부가 1998년 업계의 의견을 들여 허가해준 수질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양식장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은 효과 입증도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묵인하면서 양식장 배출수는 걸러지지 않는 거름망을 통해 청정 제주바다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일부 특성화고를 제주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재구조와 TF팀을 구성해 한림공고와 제주고, 서귀포 상과고 등을 제주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터고란 기존의 실업고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 장인을 육성하려는 고등학교입니다. 청년 기술 명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생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현재 전국적으로 51곳이 있는데요.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마이스터고가 가르치는 전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6년 개교한 영월공업고등학교.
70년 넘게 강원 남부 지역의 명문 실업계학교로 위상이 높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학령 인구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타겟책으로 국내 최초 소방 전문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했고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4개 학급 80명의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방산업 기술 인력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여서 전망도 밝습니다.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좀 알리고 또 이 학교에 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최소한의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0년 문을 연 원주 의료고등학교도 최근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6조 원 규모인 의료기기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기와 바이오가 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장래 융합 취지를 살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8년 차에 접어든 마이스터 고등학교. 소방과 게임, 바이오 분야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마이스터고의 전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 기온은 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산간 지역도 맑고 기온은 성판악 6도, 윗세오름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훈 판사는 가짜 펜션으로 예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선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가짜 펜션 사진으로 예약금 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40명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예약금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48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사천 선적 39톤급 자어인 선망 어선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28살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보내 수색을 벌이는 한편 조업 중 A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재로 통신재난이 발생한 KT 아현지사처럼 스프링클러 등 자동방제 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D등급 통신시설이 제주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는 D등급 통신시설이 6곳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83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1월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6으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78에 그쳤고 여행비와 외식비, 교양 오락문화비도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에 사용하던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 결과 32건의 3만여 제곱미터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자재를 야적한 경우가 12,000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농지는 39만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62%가 원상복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